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장풍 쌤 때문에 제가 빵 터져가지고 네, 밖에서도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뉴스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는 좀 더 진지하게 진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도 안 돼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실상의 자택 구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그 보석으로 풀려날까 그렇지 않을까 많은 프로그램에서 예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기도 하고 그러던데 결국 풀려났는데요. 이명선 기자는 어떻게 예상했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 못했고 사실 당연히 기각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DJ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도 기각 쪽에 더 무게를 뒀었는데요. 뭔가 법원이 조금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법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한 10% 정도 보석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도 그런데 법 쪽에서는 보석 힘들 거란 분석이 많았죠. 많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보석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좀 지켜봤는데 네. 생각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음흠. 원래는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었잖아요. 법정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병약해 보이는 모습을 네. 누군가는 연출했다, 누군가는 연기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을 정도로 모습이었는데 어제 나올 때는 걸음걸이도 굉장히 좀 빨랐었고, 네, 약간의 미소도 보였었고 부추 여유도 없이 있어 나왔습니다. 보이고요. 오늘 한겨레 일면에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보석이라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보증금을 납부해 놓고 만약에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뺏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음흠. 이 얘기는 좀 뒤에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통령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보석을 요구했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다. 당뇨도 앓고 있고 병이 9개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 돌연사할 수 있으니까 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그만큼 건강이 안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법원은 예상외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법원이 보석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병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내보내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도 제가 어제 보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도 다 봤는데 법원이 생각보다 구구절절해요. 네,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봤는데 가로치고 이른바 병보석 아님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죠. 자택에만 머물러야 함 하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서 자택에 구금되었다고 생각하면 됨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택 구금, 상당한 엄격한 조건을 붙임 이런 표현을 재판부가 하나하나 다 달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은 제대로 보고 써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재판부 입장은 충분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기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만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없어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법원은 지금 보석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미뤄졌던 이유가 2심 때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들이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학수 전 삼성전자 고문도 안 나오고 MB 집사라고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판이 거의 공전 상태였는데 법원 입장은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을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조건부 보석이 낫다. 그러니까 43일 후에 만약 구속 만기일에서 내보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4월 8일 그러니까 43일 이후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오면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출도 가능한 것이고 누굴 만나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보석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자택에만 있어야 하고 외출도 제한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는 것은 오히려 누굴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 맞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법원, 검찰, 관할, 경찰서까지 3중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신민영 변호사가 저한테 톡이 왔어요. 네. 이거 이런 거 같아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쭉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이게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될 텐데 법원에서 머리를 한번 벗어가지고 자택 연금, 실질적인 자택 연금을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요즘 저희 고뉴브 팀이요.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단체 카톡방도 생기고 그랬죠. 심우정 변호사가 저한테 톡을 보내서 이런 걸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석 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네,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외출이 금지되고 접견도 제한되고 보고서도 내야 돼요. 그리고 보석금 10억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니까 좀 본인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 갈 때도 보고하고 허락 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 빼고 다른 사람 못 만나고요. 통신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1일 1회 이 보석 조건이 지켜지는지 체크를 하라라고 돼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주 1회 스스로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1% 1,000만 원만 그러니까 보증보험사에 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10억이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낸 게 되잖아요. 네, 10억 원의 1%가 1,000만 원이죠. 그 아들 시영 씨가 냈다고 하는데 그 이전 대통령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대선 출마하면서 전 재산 사회 환원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심 때 징역 15년 그 선고되면서 벌금 130억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또 선고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묶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시영 씨가 낸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드리면은 보석 보증 보험 보증서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이걸 들고 가서 법원에 제출해서 보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거죠. 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납부를 그렇죠. 한다라는 게 되는데 네. 본인은 1,000만 원밖에 안 냈지만 10억 원의 보석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보험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보석 결정을 했던 법원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지난달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석을 해준 것은 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예, 어제 MBC가 작정한 듯이 법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구속 기한이 그때 좀 재판을 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해 준 건 흔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1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안 했었죠. 근데 2심에서는 갑자기 증인 신청을 무더기 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략이 먹힌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을 MBC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보석을 보고 또 한 명 떠올리는 전직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석이 가능할까? 네.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그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4월 16일이면 끝나는데 근데 지난해 11월에 그 새누리당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이게 그 확정 선고가 나왔거든요. 징역 2년. 네. 그래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도 징역 2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속 기간 만료가 4월 16일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과 날짜가 같습니다. 이 날짜가 같은 날이 구속 기간 만료이긴 합니다만 이미 확정된 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석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달려 있긴 합니다만 특히 그 통신을 제한하는 부분들, 뭐 대포폰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하면 어떡할 거냐. 네. 이거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들도 있고 뭐 이게 다 제대로 지켜지는지 제대로 체크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지적들도 있는데 뭐가 됐건 그 제도가 있다면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들도 필요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아까 보증서 이런 얘기는 정말 생소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악용되거나 계속해서 법원에서 제기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각종 당부가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당부, 증인에 대한 당부, 피고인에 대한 당부 이렇게 당부하는 보도 자료는 진짜 최근에 못 보던 것이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소식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비를 만들어서 내리게 하는 실험도 같이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부가 결국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는데 그 내용들 한번 보죠. 네, 중국과 공동 대처 방안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 내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인공 강우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힘을 좀 빌려보자 뭐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중국 쪽에서도 좋아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공 강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중국 측에서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듣고 있을지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 예산 더 땡겨 써라. 추경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자.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네. 학교에 공기청정기 없어서 학부모들이 뭐 발 동동 구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추경 써서 공기정화기 대수 늘리고 용량 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 이거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인데 왜 M1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냐 뭐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야권에서는 중국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걸 두고 뭐 여러 가지 또 비난도 내놓고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반가운 건 같이 얘기해가지고 한 문장을 만든 게 있어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네, 긴급 회동하고 합의는 했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자꾸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문 대통령 지시 전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3당 원내대표들은 모여서 미세먼지 대책처럼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거 뭐 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고요. 먼지가 재난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요. 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난이 아니면 뭐가 재난인가?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고 있죠.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가죠. 북한이 회담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복구하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형 크레인 2대와 공사 자재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후화된 엔진 시험 스탠드를 철거하고 새로이 시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교 안보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보도인데 일단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네,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저희도 좀 전해드렸는데 네. 플레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예요. 근데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달 2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이틀 뒤인 이날 그 촬영한 상업 뭐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엔진 시험대하고 로켓 이동 구조물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 네. 눈에 띄게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닫혀 있었던 연결 타워 덮개도 열려 있어서 발사대가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 삼팔로스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구조물이 다시 짓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폐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움직이는 그렇죠. 건지 네. 아니면 회담 결렬된 이후에 뭐 압박용 메시지로 하는 행보인지 이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 보인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는 수순에서도 공정이 있으면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아이씨 우리 한번 뭐 이런 느낌으로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 텐데 네. 이 관련해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또 하나 날렸더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AFP 통신 통해서 나왔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발사장 복구하는 게 맞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도들이 사실인지 여부에는 조금 이르지 않냐 뭐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APF 네.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그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분석이 나온 그 근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매체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나온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찌됐건 위성사진이 정확하게 찍힌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나온 사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뉴스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증거가 누락됐고 뭐 3만 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에 있어서 경찰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경찰이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경찰이 그 방송사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경찰 고유 권한에 따라 폐기했고 나머지는 CD 담아서 검찰로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윤준천 씨에게 압수한 노트북은 윤 씨 자녀가 쓴 것으로 조사돼서 폐기했던 거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또 폐기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검찰에 보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검조사단은 계속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폐기한 자료 목록만 줬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뭐 시간이 한참 지난 사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검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검찰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증거를 누락시켰다라는 얘기에 경찰이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지금 말이 어찌 보면 약간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 관련해서 KBS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될 때 이 사람이 약간 다소 부담 있는 사람인데 그 임명이 강행됐던 것을 보면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다. 네. 라는 보도였어요. 최순실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러게요. 이미 2013년 3월 초에 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 동영상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가 단행됐고 언론들이 이제 이거를 계속 보도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청와대가 그러면 왜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대검 진상조사단이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김 전 차관 부인하고 최순실 씨하고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뭐 어느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래서 김 전 차관이 뭐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 검증팀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구치소 가가지고 최 씨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네. 근데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농단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법무부의 차관 인사에까지 개입을 한 것이라면 이거는 더 큰 어떤 처벌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정농단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참. 네. 이렇게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